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검찰이 법률을 근거로 조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씨는 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원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국 씨의 경우처럼 고위 공직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에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겠다 하면서 내놓은 것이 공수처 법안인 것이죠.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할 때 조국 씨와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경과는 국민에게 신속하게 브리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특히 조국 씨의 경우처럼 이렇게 공무원 범죄, 그러니 국가적 법익을 해한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 자신이 수사 공표를 막아놓고 현재 본인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해야 하겠죠. 바로 이런 면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공수처 법안에 국회의원이 빠져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 주변 인물들 가운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 이런 것은 문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조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이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특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국 씨를 편드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언론사들의 그 사설, 이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가짜 사설이다, 가짜 뉴스라는 말이 있으니까 가짜 사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닌 문재인 청와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그 강의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가짜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것 가운데 무지해서 가짜를 만드는 것, 목적을 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섞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 사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조국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법리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떠돌고 있는 그냥 쉽게 말해서 가짜뉴스, 그것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구속돼 있어서,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그런 것은 가정이 파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예는 드물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한겨레 사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했을 때 가정이 파탄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주로 빈곤범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대단히 그 상황이 다르죠. 조국 씨는 고위공직자의 공무원 범죄입니다. 그리고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는 교수,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행정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다. 이런 것이죠. 조국 씨는 고위공직자로서 공무원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아내는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각자 저마다 그 죄가 대단히 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지 부부가 다 구속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일반론을 가지고 정상 참작을 한 것은 정상 참작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장에 대한 것, 법원의 판단, 이것도 역시 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정하다 하는 것은 정상이 딱하여 참작을 한 것이 아니고 특별 대우를 한 것이 된다. 그런 면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 책임주의입니다. 한 집안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이 법적 책임을 지고 또 가장이 법적 권리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다 하는 면에서 이렇게 부부라는 이유로 그것이 극빈한, 그래서 흔히 강도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다, 그러면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부부가 범죄를 저지르면 적어도 50%의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현재 이러한 관행은 과거식의 그 부족주의의 잔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결과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에게 덜 가혹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소 부당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피의자 피고인에게 달리 말하면 좀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다 괜찮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고위공직자라든지 또 교수와 같은 그런 흔히 특권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논리를 가지고 특혜를 줘버리는 그런 부당한 일이 생긴다. 그런 것이죠. 한결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그 후반부입니다.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단지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불분명하죠. 한결에도 그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사자 이러니까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사임한 거, 바로 그 사표 제출한 것을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봅시다.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사표 쓴 것하고 민정수석이 있을 때 그때 한 일하고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표는 구속영장과는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라는 것은 원래는 유재수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결에는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조국 씨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문장에서 당사자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는 한결에가 이 당사자를 혹시 조국 씨로 알고 있었던가,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제대로 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 한결에는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그러니까 조국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면서도 구속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 이 부분에서 조국 씨를 두둔하는 측에서는 대단히 잘못 알고 그리고 잘못 풀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결에는 이렇게 이어서 글을 씁니다. 애초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리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영장 기각은 예견되었던 바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한결에가 뭐라고 썼습니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 이렇게 썼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법원의 판결로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다른 데서는 직권남용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한결에가 이야기하는 법리 논란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조국 씨의 그 범행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이 직권남용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결을 했다. 그러면 법리 논란은 끝이 났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양측 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법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하고 예견했다는 것은 관계가 없어지겠죠.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것은 틀렸다. 그런데 한결에는 예견됐던 대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자기가 갖다 인용해 놓은 내용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기존의 주장을 그저 계속 반복하고 있다 혹은 끼워 맞추고 있다. 한결의 사설의 필력이 이 정도로 추락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한결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 커지는 별건 표적수사 의혹. 조국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별건 수사, 표적수사 의혹이 이제 커졌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A라는 범죄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B라는 혐의로 수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것을 별건 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표적 수사라는 것은 주위에 그 조국 씨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국 씨 주변을 수사하는 겁니다. 조국 씨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둘 것은 지금의 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 이것은 결국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속 상태에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할 것인가? 아직 이것이 수사의 단계이고 결국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수사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한결에는 이번에 조국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이 표적수사, 별건 수사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혹은 그것을 토대로 이러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겠죠.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혐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조국 씨 자신의 직권남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장 담당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는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죄 판결하고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은 이제 법원의 재판에서 하게 되겠죠. 지금은 영장 재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결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표적 수사다. 또 별건 수사다 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조국 씨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을 찾아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입시 비리를 찾아내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결의 주장이 맞다면 이렇게 돼야 하겠죠. 조국 씨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별건으로 입시 비리를 수사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입시 비리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겠죠.
별건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입증 가능한 것을 가지고 수사를 진척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면 검찰은 조국 씨에 대해서 입시비리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르죠. 입시비리로 한 것이 아니고 직권남용 혐의로 그대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 한겨레가 이야기한 별건 수사는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뒤집혔다. 조국 씨의 행위를 가지고 조국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지, 정경심 씨의 행위하고 연관시켜서 조국 씨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표적수사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이 다 확인해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겨레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사설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맞춰보니까 별건수사, 표적수사라고 하는 개념에도 들어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잖아도 별건수사,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검찰을 비판했던 바로 이것, 별건수사, 표적수사라고 비판을 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한겨레는 조국 씨의 그 범행이 구속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 중대한 범죄라는 말을, 그 법률적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중대한 범죄가 아니어서 구속 안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과연 조국 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가 아닌가? 그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권 남용은 국가 기능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겨레는 정말 조국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 이 공무원이 저지른 직권 남용을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정의를 입에 달고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있는 것인가? 그 정도로 이제는 범죄자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경향신문의 사설, 지금부터 다룰 경향신문의 사설과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 이와 같은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판단 기준은 범죄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도망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중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인정돼야 하는데 조국 씨는 그런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선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되돌아본다
하는 말은 결국 반성, 이것을 바꿔놓은 말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경향신문은 이렇게 검찰에게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성을 요구한 그 앞부분의 내용, 그것이 무조리 다 틀렸습니다. 전제가 틀린 것이죠. 이러이러하니 반성해라 그랬는데 이러이러하니 라는 부분이 다 틀렸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경향신문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구속판단 기준은, 그래서 앞에는 구속판단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구속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은 아마도 구속사유라는 것을 이렇게 쓴 것일 게다. 우리가 이렇게 선회하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 기준을 4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대등하게 나열을 했죠. 그러면서 이 4가지 중 하나가, 적어도 하나라도 인정이 돼야 구속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조국 씨에게는 그런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향신문이 이야기하는 구속 판단 기준은 구속 사유와 동일한 그런 표현으로 썼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이 구속 사유를 이렇게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과연 그런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형사소송법 제70조 이 조문명은 구속의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임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해둡니다. 제70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제 이것이 바로 범죄의 소명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법원이 이번에 조국 씨가 직권남용을 했다는 그 혐의, 그것이 소명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같이 제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보기에 조국 씨 이 피고인이 이번에 이것이 피고인, 법조문은 피고인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건. 그 다음에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사유를 1, 2, 3호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렇게 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호를 혹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그러면 뭐 집이 없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1호는 주거가 없다 하는 것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일정한 주거라는 것이 주거, 어떤
그 지정적인 요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70조 제1항 거기에 1, 2, 3호 이것이 없으면 구속 못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상하다. 이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경향신문은 4가지를 나열하면서 4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보니 경향신문이 나열한 4가지 중에 범죄의 중대성도 없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 과연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구속할 수 있다는 경향신문. 그런 면에서 경향신문이 틀렸다. 이런 것이죠. 구속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가 정해져 있다는 식의 한겨레 신문도 같은 이유에서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범죄의 중대성을 양대 신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구속의 사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이 궁금하지요. 그것은 바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들어있습니다. 법원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일단 제2항에서 법원은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것은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고려하는데 무엇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 구속사유 3가지 그것을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을 법률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무엇이 무엇 다음에 오는지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읽어야만 법조문은 제대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하죠. 구속 사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또 위해 우려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관계가 있는 것인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중대성,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한겨레 신문은 조국의 직권 남용이 구속할 정도의 중대 범죄는 아니라고 법원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틀렸습니다. 조국 씨의 죄가 별거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대단히 나쁜 범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죠.
조국 씨의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그것은 형법 제123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 이것을 규정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근래에 몇십 년 징역 이런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5년 이하의 징역 이것은 좀 가벼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그렇죠.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총체로서의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에서 공무원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그르쳤다. 공무원은 일꾼이다. 그런데 일꾼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하면서 국가 기능이 공정하게 행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고의로 망쳐버렸다. 이런 겁니다. 바로 국가의 기능을 침해한 범죄다. 그래서 이러한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고 또 죄질이 나쁘다 하는 겁니다. 일꾼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과 국가를 침해했다. 죄질이 나쁜 것이죠. 그렇게 중대한 범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들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영장심사를 하면서 구속 사유하고 연결지어 놓고 여기에 어떤 법적인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장심사에서 이 중대한 범죄라는 말을 쓰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형이 무거운 범죄를 말합니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죄질이 나쁘고 그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아니고 형량이 아주 무거운 그런 범죄를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20년 징역이다. 이러면 중대한 범죄가 맞겠죠. 이 영장심사를 할 때. 그게 왜 중요할까? 바로 이렇게 특별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범죄 혐의자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필사적으로 달아나겠죠. 20년, 무기징역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달아날 것이다. 사형, 그러면 달아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그런 혐의일 때는 바로 이것이 형이 무겁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다. 그런 자료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조국 씨가 저지른 죄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별거 아닌 죄라는 뜻이 아니고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이 직권남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그 형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 사람은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 씨의 비위 내용이나 유재수 씨의 그 사표 제출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거 경향신문이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쓴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지금 보면 범죄의 중대성은 그야말로 이 범죄자의 그 죄, 그것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쓴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나쁜 죄를 저지르면 구속한다. 이거 다 틀렸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속할 정도로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조국 가족 수사 이렇게 이름을 붙인 다음에 검찰이 너무하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데 조국 가족 수사라는 이 명칭부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 인식을 호도하는 잘못되게 이끄는 그런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 가족, 정경심 씨, 조국 씨, 조국의 딸 누구, 조국의 아들 누구, 조국의 동생 누구,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조국 씨의 그 직권 남용죄하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가? 이 점을 보면은 이 조국 가족 수사라는 것이 좀 방향이 빗나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국 씨의 이번에 그 영장이 청구된 직권 남용죄하고 관련해서 그들을 조사했는가? 그렇지 않았죠. 국민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주 요란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조사했다 하고 언론에도 나왔고 온 가족이 조사를 받았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 때문에 저 가족들이 다 저렇게 고생을 했나 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 각자가 다 누구는 피고인이고 누구는 피의자고 누구는 참고인이고 누구는 범죄 수익을 누린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그 조국 씨의 범죄 혐의와는 관련이 없지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바로 입시 비리라든지 펀드라든지 뭐 이런 쪽이지.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이 직권남용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분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관련이 있어서 전부 자기 각자가 조사받을 만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먼지털기식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 조국을 잡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자극하는 감정적인 그런 기사를 작성한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들 각자가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있었다. 정경심 씨는 조국 씨의 직권남용하고 관련돼서 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행위 때문에 수사를 받은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법적 지위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행위, 자기의 법적 지위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은
이것은 먼지 털기식이 아니고 각자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조사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조국 씨가 입시 비리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는 조국 씨는 고위공직자, 공무원의 지위도 있었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지위였을 때도 역시 이런 범죄와 관련돼서 하여튼 지금으로서 관련은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됐다. 오히려 정작 조국 씨에 대해서 이 교수 신분으로서의 그 혐의,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면까지 있습니다. 그가 교수로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한다면 독립한 범죄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 역시 그의 행위니까. 지금 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원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조국 씨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서 자기들 가족 전체가 전방위적인 수사를 견뎠다. 국민들은 이 대목에서 분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국 씨라는 그 유명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범죄 혐의자, 그런 전직 고위 공직자다. 국민이 보기에는 좀 가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확인을 해보면 현재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소위 그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 씨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이번에 법원이 그것을 인정해줬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터무니없고 다 틀린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이번 사설 그 말미 부분을 보고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대한민국의 언론사에서 이런 글을 써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런 사설을 쓰는 한겨레 신문은 그냥 선전 매체다. 이것은 언론기관이 아니다. 정권의 나팔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한겨레 사설의 이번 사설의 문해력은 형편없다. 또 글을 불명확하게 썼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팔수 노릇을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는 것도 또 지금 내릴 수 있는 평가라고 하겠죠. 경향신문은 어떤가? 경향신문 역시 문해력이 형편없고 사실을 사실로서 전달할 능력이 없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전달한다 하기보다도 목적성이 있는 글을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보였고, 경향신문은 목적성은 조금 약한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전달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에서 분석을 했던 그런 부분은 사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쓰는 언어는 국어사전을 찾아서 혹은 신문을 뒤져서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저마다 사람마다 그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그 분야를 그냥 한글 알면, 영어 알면 나도 할 수 있다. 요즘 보면은 이 법률 해석 누구나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성은 존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성숙한 그 문화가 발달을 해 있고 학문이 또 그만큼 진보해 있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경향신문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오래전 20세기 초의 자료도 보면은 경향신문이 그때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긴 언론사인 경향신문이 지금 이렇게 국어도 제대로 못 쓰고 어떻게 보면 이념에 편향돼서 혹은 정권에 기울어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세상은 진보하고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기 마련 아닙니까? 이 경향신문이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경향신문이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존중하고 그 누구보다 이 헌정사의 전반을 보아온, 목격해온 그런 언론사가 제대로 바른 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겠죠. 조국 씨의 그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이거 검찰이 잘못해서 기각했다. 그러면 가위표입니다. 틀린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별건 수사,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이번에 법원에서 확인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것은 조국의 범죄가 중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주장은 틀렸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범죄는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영장 심사를 하는 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원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동시 구속을 잘 안 한다 하는 이 관행, 이것은 그 관행에 따른 판결이라는 면에 있어서 이번 이 영장에 대한 판결, 이것은 구시대적인 판결이다 하고 비판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의 해악을 망각하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흔히 민간인이라고 하죠.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리고 생계형 범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배려를 좀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특권을 누리고 떵떵거린 사람들의 범죄를 부부 동시 구속 안 한다 해갖고 동일하게 한 명을 빼준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판단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씨에 대해서 먼지털기 혹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다, 가혹한 수사를 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주장이다. 조국 씨 이외의 각자가 다 조국 씨 때문에 끌려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분명한 혐의와 수사 및 조사를 받을 사유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숨기고 오직 조국 한 명 때문에, 그러면 조국 씨 한 명만 이번처럼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한다고 했을 때 정경심 씨의 그의 그 범죄 행위는 조국 씨로 인해서 없었던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영장 담당 판사가 판결한 것은 조국 씨의 범죄 혐의, 직권남용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밝혔다.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 어쩌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구속수사의 필요가 없다는 데 덧붙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수사를 어느 정도 해왔다. 그리고 범죄의 혐의가 소명됐다. 그리고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것들이 법관의 입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런 경우에조차 조국 씨가 자기가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돌아다니는 반성 없는 피의자, 반성 없는 피고인은 엄벌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